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9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언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 2장이죠. 청년회장 이봉호입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날이 이제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컷 많이 불러봅시다. 이 청년회장 요즘 사는 게 어떤가? 청년회장이 청년회에 청년이 없어가지고 드디어 다음 주부터 새로운 이제 진행자들이 아니라 출연자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신입 활동가들 드디어 청년이 좀 생기나 했는데 같이 안 나오고 이제 청년이 들어오니까 청년회장을 또 못하게 하시니 안타깝게 됐습니다. 아, 저는 이장으로서 이제 드디어 마을을 갖추는가 했는데 구성원을 갖추는가 했는데 저야말로 아쉽습니다. 세 번째 민언연 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부동산 보도, 기사인가 광고인가입니다. 조중동과 경제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강남, 세금 폭탄, 거래 절벽 등의 단어를 동원해서 부동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죠. 이런 가운데 뉴스타파에서 기자와 부동산이라는 기획보도를 통해서 언론사 전현직 편집 간부들의 거주지와 아파트 소유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들에서 광고와 경계가 모호한 기사들을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 고발했습니다. 민언연은 이에 착안하여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조중동 그리고 경제지의 부동산 관련 보도를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이태경 헨리조지 사무처장이 나오셔서 그동안에 언론에서의 부동산 보도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전할 것이고요. 최영길 한국외대 교수가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주요 일간지 분석 결과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가 본인의 기자와 부동산 보도에서 담지 못한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번 민언연 포럼은요. 토론자 없이 세 분의 발제자가 충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패널들이 함께 토론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언연 포럼은 7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민언연 교육공간 말에서 열립니다. 민언연 교육공간이 저희 사무실 바로 밑으로 이사 왔으니까요. 오셔서 민언연 사무실도 구경하시고 정말 좋은 알찬 포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과도기 과정에서 그냥 보고서가 나오는 족종 보고서를 낸 사람이 들어와서 오늘 내일 이렇게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하기 전에 제가 어제 굉장히 바빴습니다. 어제 새벽에 진짜 요즘 계속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전날 준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출근을 또 일찍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일정이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요즘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나가서 점심도 못 먹고 막 자료를 찾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나가기로 돼 있는데 최종 대본이 아침에 한 11시쯤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제가 준비를 해서 가져가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작가가 이제 써준 것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어차피 토크쇼니까 제가 다른 자료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준비를 늦게 해서 1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11시부터 한 12시 한 40분까지 정말 폭풍 검색을 해서 관련 자료를 막 출력해서 갔어요. 갔는데 일단은 저는 KBS에서 다시 방송을 해본 게 거의 10년 만입니다. 네, 제가 KBS의 시청자 평가원을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늘 거기에서 이제 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화된 다음에 최근에 MBC에 제가 TV 속의 TV 때문에 잠깐씩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MBC에서도 저는 약간 문화 충격을 느꼈거든요. 왜냐면 아무런 세트도 없이 그냥 버추얼 스튜디오라고 해서 뒤에 아무것도 없는 마치 뭐라 그러지 안개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스튜디오에서 파란방. 네, 그 파란 방이 아니고 녹색 방이에요. 저는. 근데 그런 방이 너무 넓어가지고 감이 안 오는 그런 방에서
이제 해서 제가 요즘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막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완전히 멍청한 곳에서 했지만 그래서 저희 문화 충격을 느꼈는데 이번에는요.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를 녹음하는 스튜디오를 가보니 카메라가 없어요. 카메라가 다 어딘가에 다 숨어져 있어가지고요. 그냥 막 얘기하면 돼요. 아무데나 보고.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와, 엄청 진짜 발전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도는 카메라는 앞에 있는데 계속 우리가 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그걸 이제 선택을 하겠죠. PD가 나중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 완전히 촌스럽게 계속 카메라 어디 있어요? 카메라 어디 있어요? 막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 문화 충격이 좀 있었고 굉장히 좋다,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저는 삼성과 언론에 대해서 특히 장충기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1시간 그 전체 방송에 계속 이제 출연을 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코너였고요. 지금 최강욱 변호사님이 휴가 중이신가 잠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그렇게 해서 5명이 이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재미있었고요. 미디어 탈곡기를 많이 듣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들어가자마자 CP께서 그 KBS 그 이제 저널리즘 제이 토크쇼 CP께서 방송 잘 들었다고 그래서 무슨 방송이요? 그랬더니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미디어 탈곡기에서 한 것을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내가 우리는 사실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비판하긴 했어요, 우리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저는 애정어린 비판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좀 아쉽다고 그랬지만 또 저는 칭찬도 해줬는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칭찬하는 쪽이었고, 처연께서는 그래도 좀 애정어린 비판을 해주신 편이에요. 저는 방송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CP께서 말하기를 내가 말한 거를 절대 편집하지 않고 그냥 방송에 내겠다.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라. 우리에 대한 비판을 막 이렇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잘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애정어린 비판이었고 이렇게 토크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된 기자들의 리포트가 있었으면 취재하고 좋겠고 리포트 해야 된다. 기자가 많이 충원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이렇게 똑같이 말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그 방송을 하는데 기자가 4시래요. 근데 4명이 하는 거는 분명히 리포트가 굉장히 적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템을 하루에 2개, 그 2팀으로 그러니까 2 기자가 하루 방송을 만든다는, 투입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제대로 된, 그러니까 미디어 비평도 인상 비평을 하지 않으려면 굉장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 민원연 같은 데서 조사가 잘 되어 있는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해도 되지만, 그렇게 뭐 민원연 뭐 어떤 뭐 요즘은 자꾸 뉴스타파 어제는 뉴스타파가 나오셨거든요. 뉴스타파 이렇게 어떤 다른 매체나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가져다가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자신들이 리서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는 게 그 미디어 비평의 이제 어떻게 보면 특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예산과 기자들이 거기 인력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디어 포커스를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의 방송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물론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옛날식 버전의 방송을 할 수는 없지만은 좀 더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인력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또 PD님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CP 그 제작진들이 그래서 정말 성역 없이 어떻게 보면은 뭐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의 성역도 문제지만 소재나 우리가 이 방송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자기는 KBS 같은 방송이다라는 말을 듣는 게 제일 지금 싫대요. 그러니까 KBS 같지 않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라고 하면 약간 고루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틀을 깨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렇게 방송하는 모양도 약간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느껴지나 봐요. 그 방송이 약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시도도 얼마든지 해나갈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뭐 좀 약간 윗선에서 인력을 많이 투입해 주셔서 그분이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자유롭게 펼쳐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재미있었습니다. 최욱 씨나 기타 등등. 네. KBS 분들이 우리 미디어 탈곡기를 많이 듣는다고 얘기하니까 좀 더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저널리즘 토크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대형 이슈와 관련된 언론 보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비평하시지 마시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언론계의 문제점들 있잖아요. 뭐 최근에는 이제 언론사 내부의 여러 가지 성범죄들도 있죠. 최근에 주 52시간 논란 같은 것도 있고, 논란이라기보다는 이제 주 52시간에 적응해야 하는 언론사의 문제점들. 마왈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언론사가. 네. 그런 것들. 언론사 내부에서 특히 노동권 문제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지금까지. 네. 이런 숨겨진 문제점들까지 취재해서 좀 알려주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방송사들 비정규직 문제, 네. 이런 스스로의 좀 아픈 점들도 꼬집어 볼 수 있는 그런 토크쇼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청률을 위해서라면은 뭐 이재명 인터뷰 논란 이런 것만 해야 하겠지만은 KBS가 정말 저널리즘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런 안 보이는 부분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하고 싶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소재는 너무 많고 근데 그게 다 너무 대형 이슈이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그 장충희 문자 하나 가지고 1시간을 한 거잖아요. 녹화는 3시간 반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겹더라고요. 너무 삼성 얘기, 장충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이슈를 더 줄이고 임팩트 있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고민이 저는 하루 했는데도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말한 저런 내용은 봉우 씨가 말한 내용은 결국은 기자가 리포트해서 그러니까 한 2분짜리 리포트 보여주고 나서 대담도 좀 하고 대담으로 또 간단하게 처리하고 그래서 코너를 좀 잘라가지고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문제도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KBS 자기네 집안 문제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러면은 저희 시방이 의견 주신 거 결과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어제 7월 4일 날 저희가 또 일주일간 시민들이 참여해주신 6차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했고 7차 안건도 상정이 됐습니다. 6차 안건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죠. 6차 안건 뭔지 기억나세요? 6차 안건이요? 예. 몰라요. 너무 많은 걸 보여줘서.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사무국장께서 심의국장께서 심의국장이시잖아요. 아 정말 그렇구나. 안건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예. 채널 A 거시기 거짓말 그거 오보. 예. 어떤 거짓말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예. 300mm 방사포. 이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예. 막 그렇게 감추고 그러니까 더 생각이 안 나네. 예. 지난 6차 안건은 채널A 뉴스탑10 6월 18일 방송 서울 불바다 공포 사라지나라는 제목의 대담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장시간 이루어진 대담인데 과거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핵심 전력이 바로 북한의 장사정포입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배치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300mm 방사포는요, 최대 사거리가 200km에 달해서 경북 지역까지도 포격이 가능하고요. 170mm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춘천 일대에 포격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만 보더라도요, 남한 전체가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방사포, 장사정포, 이 무기가 지금 불바다 발언의 그 원조가 되는 무기잖아요. 우리 군의 전력이 있죠. 그런데 자, 지금 북한에서는요, 남북 군사회담에서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에는요, 노동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 등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 상당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과 경북까지를 포탄 수천 발로 포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가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 방사포, 장사정포는 우리의 전술 무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만약에 이번에 장사정포 자체를 후방으로 빼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너희들의 이런 무기들도 다 같이 빼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북한에서는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을 그대로 가진 채 우리 남한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방송 나흘 전인 6월 14일 날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있었어요.
여기서 다 끝난 다음에 북한이 장사정포,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정포를 뒤로 빼겠다 이런 논의를 시작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 국방부와 우리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의제가 아니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휴전선 상호 군축 문제는 충분히 추후에 평화체제 및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충분히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 이미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뭐 요 정도 이제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상호 군축은 평화 의제입니까? 전쟁 의제입니까? 평화 의제입니다. 당연히 평화 의제죠. 근데 채널 A가 6월 18일 방송한 걸 보면은 전쟁이 난 것 같아요. 네. 분명히 평화 의제 얘기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전쟁이 났어요, 얘네는. 네. 아주 신기한 방송인데 이게 뭐냐면은 채널 A 방송을 요약해 드리자면 북한이 장사정포를 스스로 먼저 빼겠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남한만 무방비가 된다. 이 놀라운 논리입니다. 북한이 자기네 전력을 뺀다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가 무방비가 된대요. 놀라운 논리인데 이제 그 근거가 뭐냐? 그런 놀라운 근거가 뭐냐? 북한이 휴전선에 배치한 포들 중에서 이제 300mm 방사포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건 경부까지 타격한다. 그리고 북한이 그 장사정포를 뒤로 뺀다면서 우리들한테도 전력을 빼라고 할 텐데 그런데 다 빼고 그렇게 서로 다 빼고 나면 북한에는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린 무방비가 된다. 우리 이 얘기 했잖아. 사드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게 굉장히 제가 좀 신랄하게 비판하자면 네. 진짜 초등학생들도 이런 논리는 속지 않을 수 있는 네. 조금만 알면. 네. 이런 식으로 논리 갖다 붙이면 언론사 시험 못 들어가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런 논리로 남한만 무방비가 된다고 하더니 이제 결론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다. 네. 뭐 이렇게 나가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이게 말이나 안 되는 게 일단 북한의 뭐 300mm 방사포와 장사정포, 네. 그리고 뭐 노동 스커드 미사일까지 거론했잖아요. 채널 A가. 우리나라 심지어 주한미군이요. 그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장사정포 및 300mm 방사포 노동 스커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포병대대가 몇 개이며 포병여단이 몇 개이며 주한미군 화력여단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군도 있고요. 네. 이 포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해군도 있어요. 해군도 충분히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싹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고 네. 야 우리 휴전선에 있는 거 우리도 빼라 그러면 우린 무방비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네. 예. 이 방송을 저희가 안건으로 올려드렸는데 시민들의 99%가 법정 제재를 의결하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99%, 98% 법정 제재인데 네. 이 법정 제재가 한 4개 되잖아요. 4개 제재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이 3차 안건부터 6차 안건까지 꾸준히 5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민들이 2차 안건은 72%였거든요. 근데 2차 안건은 조금 이게 좀 달라요. 이게 풍계리 1만 달러 요구 보도였거든요. TV조선에. 네. 이거 오보임이 너무 확실하니까 시민들이 화가 더 많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72%로 굉장히 최고 수위 제재 비율이 높았는데 그 이후에는 꾸준히 56%를 유지한다는 거는 이 시민들이 무조건 때려잡는다는 식의 어떤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자 징계 24%, 경고 13%, 주의 5%였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행정지도, 그러니까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행정지도가 1% 나왔습니다. 네. 권고 8명 계셨고요. 문제없음도 2분이나 계셨어요. 이 이제 행정지도가 1, 2% 정도 나오면 그건 좀 약한 안건인 거고 네.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2차 안건 거의 뭐 0%였고요. 풍계리 이렇게 됩니다. 풍계리 1만 달러 요구 보도. 몇 명이 하셨어요? 이번에 총 911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스베이더의 효과가 되게 크군요. 그죠? 다스베이더 하면은 이제 3,000명은 기본적으로 넘기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김호준 씨는 눈이 눈병이 났대요. 그래서 어제 다스베이더 못 했는데 몸 관리를 잘하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시방위에 차질을 주지 마시라고. 이번에 시방위 심의 결과, 심의위원들의 심의 결과를 수합하면서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놀라운 의견이 문제없은 2분 중에 한 분한테서 나왔어요. 천재에 가깝던데? 이분 진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20대의 심의위원이신데 굉장히 언론과 이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문제였음을 의결하셨는데 그 문제였음을 의결한 게 뭐냐면 네.
이 정도는 방심위에 올라가봐야 방심위가 제재 안 내릴 것 같아요예요. 네. 근데 그 근거가 정말 엄청 길게 써주셨어요. 의결 사유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방심위원으로 가셔야 돼요. 엄청 그 구체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어떤 거냐면은 일단 이 방송에 채널A 방송에 제재를 내릴 수 없을 것 같은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은 채널A가 말하는 300mm 방사포가 최근에 증강된 것이다. 그래서 신형인 만큼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전 배치가 됐는지 휴전선 배치가 됐는지 실제로 모른다. 이건 맞다. 이거 우리도 지적한 게 그거였죠. 네. 모르는데 언론사마다 자기네들이 취재한 결과 실전 배치 여부가 다르게 추론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채널A처럼 어떤 언론사는 실전 배치됐다 또는 휴전선 배치됐다. 물론 이제 이분은 본인이 볼 땐 다 뻥이다 이거예요. 근데 언론사마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취재를 해서 그렇게 추론했다고 변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변명으로 봐줄 수 있다. 이해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A가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방심위에 출석해서 변명을 하면 방심위가 제재 안 내릴 것이다 이거예요. 본인 생각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방심위의 그동안의 태도를 꿰뚫어 보고 계신 거죠. 네. 대단하시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채널A 이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분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그 300mm 방사포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채널A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자의적인 논리 전개다. 네. 뭐냐면은 북한이 장사정포를 뺄 테니 너희들도 남한도 장사정포를 무력화실 수 있는 전력들을 빼라라고 요구하면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노동 스커드 미사일 때문에 남한이 무방비가 된다고 채널A가 주장했는데 이게 아주 궤변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채널A의 본심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들, 노동 스커드 미사일을 모두 해체하는 것이 채널A의 본심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주장은 일본의 주장이다.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 중인 모든 평화협상들의 장벽을 최대한 높여서 판을 엎으려고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그러한 매파들의 논리를 채널A가 펴고 있다. 만약에 채널A가 자신들이 뽑은 대담의 제목대로 서울 불바다 공포를 사라지게 만들려면은 그 유일한 방법은 매파들의 방식이 아니라 평화협정 또는 종전뿐인데 채널A처럼 자꾸 상대로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려고 하면은 결과는 전쟁뿐이다 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단하시죠? 전문가 예. 나오셨습니다. 지금. 예. 예.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다 이분이 사실 알려주신 건데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노동 스쿼드 미사일 장사정포 300mm 방사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들이 상당히 많은데 마치 채널A는 휴전선 부근에 있는 우리 전력을 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쳐놨다. 이것도 궤변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이 전화번호 남겨놔라고. 왜냐면 우리 모니터 할 때 도움을 좀 받게. 네. 예. 자기네들 주장이 이렇게 무리한 주장이라는 걸 채널A도 알 것이다 이거예요. 알기 때문에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을 것이다. 이거를 방심위가 불러서 의견 주시를 들으면 다 변명을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방심위는 절대 제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문제없음으로 의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방송사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다 방송에서 아무리 내뱉어놔도 아무리 많이 내뱉어놔도 단어가 너무 의견 진술에서 이렇게 첨예하고 확인되지 않은 거 있잖아요. 300mm 방사포 같이. 이게 첨예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일 경우에 방송사가 변명할 여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동안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는 걸 이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대단한 분인데. 예. 아무튼 이번에 참 많이 배웠고 그동안 방심위가 방송사들 스스로가 만든 안전장치와 변명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서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이분이 지적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방심위원들보다 이 보도의 어떤 논리의 문제점 이거 반박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러면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시민분은 적용 조항도 굉장히 치밀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 뭐 제13 우리가 제안한 것들 제13조 대담 토론 프로그램 그 대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마라. 그러니까 답정너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답정너잖아요. 남한은 무방비. 예. 그 정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채널A가 충분히 반박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써주시고 가장 유력한 조항은 29조의 2다.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 등 남북
평화를 저해하지 말라. 이 조항이 가장 적절하다고 아까 그분은 판단해 주셨어요. 이제 시민분들은 가장 많은 시민분들이 91.9% 911명 중에 837명이 제14조 객관성을 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조항 74%의 시민들이 택하신 제13조 대담 토론 프로그램.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정너예요. 네. 남한 무방비라는 답을 정해놓고 대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29조의 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 남북 평화 저해하지 마라. 이 조항은 71%의 시민들이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저해나 답정너보다는 이 방송이 자체가 뻥이라는 점에 시민들이 많이 심의 적용을 하신 거죠. 여타 적용 조항을 고르시면서 내주신 재기 넘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7조 방송의 공적 책임 직접 적용하신 시민도 계세요. 이것도 근데 남북 통일과 문화 교류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고요. 네. 그러니까 29조의 2랑 통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적용할 수 있는 심의 조항이 없으니까 재밌는 의견들을 남겨주셨는데 헌법을 부정한 보도다. 채널A 너희들의 바람을 보도로 꾸며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가장 재밌는 것이 우리 군의 무력화를 기도한 방송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우리 군들의 전력을 사기를 너무 떨어뜨린 거죠. 사기를 떨어뜨렸으니까 이거 군의 무력화를 기도한 것 아니냐. 진짜 군에서 들고 일어나. 이거는 심의 조항이 아니라 국보법을 적용해야 한다. 재밌는. 군의 명예훼손. 군에 대한 명예훼손. 진짜 국방부가 걸어야 돼. 네. 이번 심의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은 총 911명 중에서 남성 590명 64.7%, 여성 319명 35%, 기타 2명 0.3%였습니다. 이 기타에는 공개 거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대 9명 1%, 20대 23명 2.5%, 30대 183명 20.1%, 40대 444명 48.7%, 50대 214명 23.5%, 60대 이상 38명 4.2%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7차 안건은 제가 굳이 말씀드려야 되나요? 7차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역시 저희가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7월 4일 어제 저녁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방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민원연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번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도 있어요. 예, 페이스북에서도 민원연 페이스북에서도 홈페이지로 접속이 바로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새로 한 안건 사실 이것도 며칠 전에 지금 시방에 나오는 게 우리가 사실 평소에 다 털었던 내용들이에요. 그중에서 제일 세다고 생각하는 걸 저희가 넣는 거기 때문에 이번 7차 안건도 며칠 전에 우리가 종편 털면서 너무 웃기다고 저희가 막 놀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똑같은 얘기 계속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김미선 앵커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죠? 예, 7차 안건에. 그래서 얼마나 그 TV조선이 황당한 소리를 했는지. 그것도 북미회담을 전후로 해서 네. 가장 중요한 특히 시기. 이제 암살과 관련해서 너무 영화를 많이 보신 우리 TV조선 제작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걸었는데요. 방송을 하나만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주옥 같은 게 많아서. 그래서 그래도 비슷한 것이다라고 싶어서 두 개를 동시에 올렸습니다. 방심위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의 방송들을 병합해서 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병합해서 심지어는 방송사가 달라도 한 번에 병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올리는 것은. 그래서 병합해서 올렸습니다. 자, 안건 말씀해 주시죠. 7차 안건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 6월 7일 방송과 6월 13일 개표 방송 결정 2018 두 가지고요. TV조선 김미선 기자와 일부 출연자들 특히 TV조선의 진행자인 김미선 기자와 이상목 앵커가 김정은 암살을 끊임없이 거론하는 그리고 그 근거가 매우 황당한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방송 내용입니다. 이거는 직접 영상을 보시거나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음성만 들어보셔도 기가 찰 오르십니다. 죄 짓고 사지 말라. 죄 안 짓고 살면 떳떳하다. 발 편하게 뻗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북한에도 있습니까? 그렇죠. 북한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비행기도 못 타고 저렇게.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싱가포르라는 위치가 말레이시아의 끝에 이렇게 있는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냐면 김정남이 암살된 곳이잖아요. 붙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그런 지역으로 가는 상황인데 그것도 혹시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지 않을까 우려가. 오히려 저게 센토사 섬. 그 둘만의 미팅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기 스나이퍼가 탄다면 총으로 이렇게 저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운행을 하지 않죠. 이제 운행 자체를 안 할 거고 다리를 막을 거고 우리 전 좀 눈길 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희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임했을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불안해했었고 그 비스트를 보여주면서 트럼프가 당신 타봐라고 했는데 탔을 때 뭐 폭탄이 터질 걸 우려했는지 결코 타지 않았거든요. 자존심이겠죠. 절대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비슷해 왜 안 타죠? 타보면 되는데. 무섭나요? 그래도 그 안에 독이라도 묻었을지. 그러니까 아니, 문 닫았을 때 터져버릴 걸 생각했어요. 설마 터뜨리게 하겠습니까만 네. 아무튼 독이라도 묻혀서 며칠 후에 자기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있을 수 있겠죠. VX 같은 거. 김정은 같은 경우는 만년필을 소독해서 놓은 것도 다시 안 쓰고 김여정이 갖다 놓은 걸 썼어요. 그거는 뭐가 무서워서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건 저도 약간 충격적인데 자기 경호원입니다. 트럼프 네. 경호원도 아니고 싱가포르 측 인원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래서 선발해서 간 그 경호원이 깨끗이 소독해서 놓은 만년필을 안 줬다. 그리고 결국은 동생이 준 걸 가지고 사인했다는 거는 결국은 믿을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체제 불안도 약간 체제에 대한 불안함도 약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독살당하거나 암살당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희가 제시한 그 안건 저것도 설명해 주세요. 똑같죠? 지난주 거랑 거의 내용이 똑같아서 그 적용 조항 저희가 제시했던 적용 조항 것도 똑같습니다. 예, 제13조 대담 및 토론 프로그램, 네. 29조의 2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 네. 제14조 객관성 뭐 이렇게 됩니다. 예. 네네. 예, 그러면은 그 7차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도 다스베이더를 못 나가는 바람에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다양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어떤 사이트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들어가서 막 하는 건 사실 좀 속보이거든요.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참여하자라고 하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쓰시는 글을 보셔야 오히려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가 주기적으로 들어가 보거든요. 네. 근데 시민분들이 네. 생각보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알고 계십니다. 네. 거기 홍보글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근데 제가 그런 저번에도- 글을 네. 저희가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희가 쓴 적 없고요. 네. 심지어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디어오늘 어떤 기사에 종편 관련 기사였어요. 네. 미디어오늘 그 기사 댓글에 맨날 종편 욕만 하지 말고 여기 가서 시민심의 하세요라고 네. 링크를 걸어놓으신 분들 네. 댓글로. 네, 댓글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정말 좀 감사드리고, 활동을 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전용부하지 않는데도 900명 이상이 지금 들어와서 해주시는 정말 현명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이거 주기적으로 와서 찾아보신다는 건데. 서명합니다. 그거 하나만 누르는 것도 하기가 귀찮은데 여기 들어와서 이걸 다 읽어봐야 되고 영상 봐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그렇게 기계처럼 찍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하시면서 이걸 찬찬히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보통 다른 서명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진짜 번거로운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굉장히 이걸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심의가 실제 방심위에 반영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방송심의위원들, 실제 심의위원들이 분명히 시민방송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고요. 네. 주목하고 있고 저희가 매번 지금 6차까지 진행된 심의 의견 결과를 모든 심의위원들, 방심위원들한테 매번 이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신 확인도 합니다. 읽나 안 읽나. 네. 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명히 지금 심의위원들의 고려에 포함되어 있고 일종의 압박을 받고 있고 압박을 받으라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읽는데도 그렇게 뭐 뾰족하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이고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허투루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읽어보고 옆에 남겨주시는 의견 읽어보면 제가 진짜 깔깔대고 웃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고 정말 배우는 점도 많고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심의위원들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거는 확실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 YTN 담당자 그러니까 보도 전문 채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김규명 씨가 이제 준 보고서였는데요. 이제 20일에 지난 20일에 6월 중국에서 20일입니다.
한 여성이 투신을 했대요. 근데 이게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이게 나름 화제가 되었었나 봐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여성이 투신을 하는데 군중들이 당시 그 상황을 밑에서 SNS로 막 생중계를 하고 영상으로 그리고 찍고. 왜 아직도 안 떨어지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떨어지라고 조롱하는 소리치고. 예,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댓글을 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이제 여성이 결국은 투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전하는 YTN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 중국 현지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비정함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SNS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개념인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화제가 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마치 해외에 이제 재미있는 그러니까 해외 토픽처럼 보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저렇게 막 떨어지라고 소리 지르고 생중계한 그 9명인가요? 실제로 잡혀갔어요 경찰한테. 네. 예, 중국에서. 예.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긴 게 기사를 보니까 중국 너무 비판을 하자 공안이 잡아갔다. 그 밑에서 소리 지른 사람들을. 그런데 사실 그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수라판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개판이네, 그냥 개판. 그 사람이 그렇게 매달려서 너무 오랜 시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소방관이 구하려고 잡고 있었어요. 여자 손을. 근데 이제 뿌리치고 떨어진 건데 그 잡고 있을 때 이제 설득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밑에서 뭐 아직도 그러고 있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참담한 상황이었죠. 예. 근데 이제 이 보도를 YTN이 뉴스나이트에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6월 26일 날 이제 방송한 건데 빨리 뛰어내려 자살 부추긴 비정한 중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 자살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자살을 함부로 보도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자살도 유난히 많았고 특히 연예인 자살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살 보도 권고 규정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도 자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굉장히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2013년 9월에 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중앙자살예방센터가 함께 만든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이죠. 근데 여기에도 뭐 자살을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상세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성매매도 그렇고 모든 얘기들을 이제 할 때 참 답답한 게 그 가이드라인에 써 있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에서 뭐 산부인과 그 내용은 보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거기 써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가이드라인이 원하는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이 보도를 할 때는 이런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건이 벌어지면은 가이드라인에 딱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써있진 않지만 그 철학을 공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언론인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가 뭘 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몇 가지 알고 있고 그런 고민 있잖아요. 자살 보도를 했을 때 이 보도가 됐을 때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자살 보도 그 권고 기준도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살 보도는 기본적으로 최소화한다. 그냥 하지 마라. 사실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네,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하게 된다면은 사회적 거시적 영향력을 생각을 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자살 예방하는 보도를 해라. 자살 보도 하지 말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터넷 환경의 특성에 유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5가지가 자살 보도 권고 규정의 큰 제목이에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해외의 화제이기는 하지만은 굳이 이런 보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었던가 사실 할 필요 없는 아이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그 최소한의 보도를 하지 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살이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목에는 자살을 포함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자살이란 말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보도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자살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스스로 그렇게 네. 다른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표현을 피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살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살이란 단어를 쓰지 마라.
그다음에 자살 보도는 주요 지면을 피해라.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주요 시간대를 피하고 그냥 작게 보도해라. 자살과 관련된 언어 표현은 모두 신중하게 선정해라.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떨어졌네, 약을 먹었네, 뭐 목음했네 이러면서 뭐 굉장히 자세히 얘기하거든요. 그 방식을 뭐 옷걸이에 걸어서 뭐 욕실에 걸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아직도 그런 자살이 나오면 항상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살 보도에서 자살 장소도 포함시킬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게 마포대교 이게 그렇게 화제가 된 거는요. 사람들이 보도를 마포대교에서 어쩌고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무슨 거기가 상징적인 장소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 이야기도 하지 마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자살 보도의 폐해를 극대화시킨다. 절대 내지 마라. 사진과 동영상. 그런데 동영상이 지금 다 나간 거예요. YTN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살 동기를 단순화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자살 동기에 대한 해석은요. 그 자체가 인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동기가 있을 리가 없어요. 물론 뭐 엄청난 폭력을 당했거나 그래서 하기도 하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이래서 그랬을 거야 저래서 그랬을 거야 그런 토론을 열심히 벌이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자의적 해석과 표현은 자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단순화한 그런 보도는 자살 동기를 단순화한 보도는 대부분 오보다. 그러니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YTN 보도를 한번 볼게요. YTN 보도는 일단은 제목에서 자살이란 말이 써 있죠. 빨리 뛰어내려 자살 부추긴 비정한 중국 해서 빨리 뛰어내려라고 한 그런 그 부적절한 말도 제목으로 뽑았고 자살이란 말도 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 구성인데요. 투신하기 전 상황부터 투신 장면까지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투신하는 장면에서는 약간의 블러 처리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보여요. 네, 그런데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여성은 자신을 붙잡고 있던 소방대원의 팔을 뿌리쳐 뛰어내렸고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가 말을 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투신 장면 그대로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냥 투신 장면만 보여준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더 뒤져보고 싶었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나온 영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YTN이 만든 영상은 아닐 거예요. 이거 심의 넣으면 분명히 그렇게 답변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어딘가가 자꾸 블러 처리가 돼 있어요. 필요 없이. 그런데 어디 자막이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자막에 블러 처리가 돼 있는 또는 뭐 방송국 로고라든가. 네네. 네. 그런데 재현 화면이 있어요. 재현 그래픽을 쓴 거예요, 또. 이 영상만 쓴 게 아니라 재현 그래픽까지. 그 3D 입체 재현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은 건물 밑에서 찍어가지고 소방관이 그 여성의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현하면은 소방관 입장에서 그 여성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식의 그 시각으로 해가지고 재현 화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를 쓸 필요가 없다는 중국에서 거죠. 만들었어도 귀한 자료라고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YTN이 이걸 만약에 만들었다. 그럼 정말 미친 거예요. 더 제가 큰 보기에. 문제죠. 예. 근데 저는 YTN이 이렇게까지 고퀄의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만들어줬을 수도 있고. 네. MBN 이런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투신 장면도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 더 나쁜 거는 이 여성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살 이 여성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년 전 담임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뒤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검찰이 담임 교사를 처벌하지 않자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멘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말을 할 때 사실 이 말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내용에 보면 자살 동기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 이 친구는 이미 떨어졌고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결국은 우울증과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건데 이 얘기를 했어요. 자세히. 그러더니 느닷없이 그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재현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건 100%예요.
그 중국에서 만든 것 같아요. 하얀 침대에 여성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런 장면을 재현 화면을 그러니까 보여줍니다. 성폭행 당했다는 그거를 네. 또 성폭행 3D 재현 그래픽으로 당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라는 장면에서는 한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약과 끈과 그러니까 자살할 때 쓰는 끈과 약과 흉기 같은 게 이렇게 3개가 놓여 있는 그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미지를. 근데 그 흉기는 블러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더욱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수입한 거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너무 길고 일단 기본적으로 네. 너무 쓸데없는 것들을 다 때려박은 굉장히 이상한 보도예요. 네. 이거 뭐 법정 제재를 달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거의 이거는 피하기가 어려워. YTN은 진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까먹고 아직 심의를 안 넣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빨리 예. 넣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여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살까지 이어졌는지 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상세하게 뭐 성폭행을 당할 뻔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영상을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만약에 중국에서 갖고 온 걸 수입했다면 그것도 너무나 웃기는 일이고. 더 웃기죠. 예, 우리가 만들었다면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정말 무식한 짓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보도가 YTN에서 이상한 보도, 납득할 수 없는. 그렇죠. 나온 것이고요. 찾아보니까 이 같은 사안을 방송에서 보도한 것이 채널 A와 OBS였대요. 그런데 채널 A에서는 쇼토리 빨리 뛰어내려 자살 부추긴 구경꾼들이라는 그 영상 클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텔레비전에 나가는 뉴스가 아니고 채널 A 인터넷용 영상이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투신 전 상황은 보여줬지만 투신 장면은 검게 처리하여서 노출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YTN하고 다르죠? 네. 그리고 OBS 그리고 그 성폭행 당할 뻔했다는 그 설명을 할 때도 자막만 있었지 재연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OBS 같은 경우에는 그 성폭행 당할 뻔한 내용이 그 발언을 할 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문서를 보여줬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문서를 역시 YTN과 다르죠. 그리고 투신 장면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한 것은 YTN뿐이에요. 없죠. 네. 굉장히 YTN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이게 채널A나 TV조선도 아니고 YTN이 정말 생각이 없다. 지금 이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거는 국민일보인데요. 국민일보에서 이것도 인터넷 보도인데요. 영상 겁먹었니? 왜 안 뛰어내려 여고생 투신 자살 부추긴 중국 시민들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도는요. 보도 자체도 그러니까 보도 자체는 별 내용이 없는데 문제는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다 그냥 여기에 심은 거예요. 해외 토픽 영상을 그냥 자기네 그 온라인 페이지에 올려버린 거죠. 네. 근데 이 유튜브 영상이 그냥 자살 다 노출된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국민일보도 YTN이랑 똑같아요. YTN 같은 다 보여줬어요, 그냥.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언론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이미 유튜브 보면 다 있어요 하는데 유튜브 보면 있는 것과 그 언론사에서 자사의 기사로 그걸 가져와서 걸어놓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뭐 그러니까. 유튜브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일보가 어뷰징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문제는 YTN이고 그다음에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부적절한 영상을 그러면 만약에 유튜브에서 자살을 권하는 그런 영상이 있으면 갖다 거실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보도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오랜만에 YTN이 이렇게 또 사고를 쳐가지고 YTN 새 사장은 언제 씁쓸합니다. 예. 아직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아이고. 예. 빨리 뭐가 돼야지 정신을 차리고 기자들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동막골님께서 민원년 화이팅!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아주 짧지만 강렬한 응원 감사합니다. 미령곰탱님 어제 잘 들었습니다. 김세욱 부장님 이젠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하지 마시고 늘 활기차게 방송하시길. 종교에 관한 부분을 많이 묻히는 게 사실이라고. 저번에 PD수첩 방송은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조계종이 고소했죠. 예.
네, 그러고 뭐 300회는 페이스북 생방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요 300회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페이스북을 생중계를 아주 짧게 맛보기로 계속 보여드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체를 다 생중계로 하면요 이정일 PD가 그 올리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저희 팟캐스트의 모든 백미는 편집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보여주진 않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 주책 떠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 막 이렇게 일정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약간 여러분들에게 맛배기로 보여드리면서 일종의 낚시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이렇게 잠깐 저 사람들이 지금 좀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다가 저녁에 이제 그 팟캐스트 업로드 되면 좀 더 친근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생중계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민원년 그 계정을 자주 보고 계시면 오전 중에 잠깐의 생중계 화면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니 치세님 오늘은 정말 귀한 뉴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년 보고서는 그 모니터이기 때문에 뉴스는 조금씩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 설조스님 단식 그거는 민원년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셨대요. 모든 언론사들이 정말 입을 다물고 있다. 김성태 의원 단식 보도할 땐 그렇게 다 보도하더니 이거는 왜 침묵하냐고 비판해 주셨습니다. 진짜 저는 어제도 밤에 다시 한번 그걸 보면서 저희 그 시민가 언론으로 지금 또 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원래 민원년 글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분들이 그걸 많이 누르시더라고요. 저희 페이스북으로 들어와서도 좋아요를 누르시고 근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설조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이거를 정말 살리려면 언론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너무 걱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KBS, MBC 뭐 하는 겁니까? 빨리 보도 좀 해주시지. 네. 자, 44세 0416님께서는 처장님 보러 다스베이다 구경 갔다가 김어준 총수님의 눈병으로 결방. 모르셨구나.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미리 광고를 할 걸.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부터 개편 방송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셨습니다. 뉴스박으로 시작해서 미디어 탈곡기 300회 축하 활동가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했어요. 티에노님은 부녀회장님이 벌써 분영회장이었던 이라고 하시니 저는 아직 보내지 않았나이다라고 바지자락을 잡고 싶은 무려 김세호 부장님과 정책위를 꾸리시다니 비개인 구름 사이에서 틴틀 현상에 의하여 짠하고 떨어지는 네모난 빛 같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부녀회장님의 마지막 보고서는 꼭 이북으로 만들어 보관하겠습니다. 내일 또 나올 건데.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내일까지는 계속 이렇게 털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내일 할 방송은 아마 있을 거예요. 예, 민원년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년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년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년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년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